그래서 이 유전에 대해서 한번 X 염색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X 염색체가 엄마 쪽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엄마가 XX잖아요. 엄마예요. 지금 그림판으로요. 자, 여기는 아빠예요. 는 X, Y예요.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여기는 딸이에요. 여기는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죠. 딸이 태어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를 받아야 돼요. 또는 여기 있는 X를 받든지 해서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결합이 돼서 X 염색체를 가지면은 딸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아들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X 염색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X 염색체랑 또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Y 염색체가 들어가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Y 염색체는 뭐만 한다고요? 남자의 성별만 관련을 하고 하는 게 없어요. 남자들만의 기본 특징 이런 것들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뭐냐? 이 X 염색체가 지능에 다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딸은요, X 염색체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는 불활성화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요쪽 게 지금 불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염색체만 하나만 남는단 말이에요. 자, 이 염색체가 엄마 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빠 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딸의 염색체는 뭐예요? 이 지능은 엄마 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빠 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딸은요. 그런데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X 염색체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빠의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아빠의 엄마한테 받았어요. 결정적으로 보면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아빠의 엄마도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엄마 거도 여성이잖아요. 누가 활성화됐든 누가 불활성화됐든 이 지능 염색체는 엄마 걸 받아와요. 아빠의 엄마 거든 그냥 직속으로 엄마 거든 엄마 거를 받아요. 자요.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이 X 염색체가 지금 두 개잖아요. 하나는 불활성화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께 불활성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빠께 들어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빠께 아니라 누구 거예요? 아빠의 엄마 거예요. 그러니까 딸로 봤을 땐 누구예요? 친할머니예요. 그래서 아빠 거의 X 염색체를 받게 되면은 딸이 누굴 닮아요? 아빠의 엄마. 그러니까는 친할머니 얼굴을 닮아요. 그래서 두 딸을 낳는데 하나는 엄마 닮고 하나는 엄마 안 닮고 아빠 쪽 닮은 것 같아. 잘 보면 아빠의 엄마를 닮았어. 친할머니 닮았어요. 어느 염색체가 불활성화 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엄마를 닮으면은 대부분 엄마 쪽 지능을 닮고요. 아빠의 엄마, 그러니까는 친할머니 지능을 닮는 이런 아이들 대부분 보면은 할머니 얼굴을 닮았어요. 그래서 딸은, 그러니까는 두 딸이 있다 그래도 딸 얼굴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엄마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달려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엄마의 IQ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지금 120이에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X 염색체, 그러니까 아빠의 엄마 거의 지능이 예를 들어서 130이에요. 그러면은 이 딸은요, 하나는 120걸 받았어요. 하나는 130걸 받았어요. 그럼 평균치가 얼마예요? 125예요. 이 딸은요, 맥시멈으로 지능이 올라가도 IQ가 125까지밖에 안 올라요. 태어났을 때는 보통 80 정도의 IQ를 갖는데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이제 IQ가 발달을 하잖아요. 근데 딸 같은 경우는 X 염색체의 평균치인 125 정도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X 염색체가 하나 망가지면요, 옆에 있는 X 답시 염색체에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갭이 많이 차이 나면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평균치를 정해가지고 한 125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같은 경우는요, 잘 보세요. 아들은 엄마 거의 X 염색체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아들은 엄마의 지능을 일단 태어나자마자 50% 정도는 받고 태어나고, 아까 얘기한 20%의 개인, 그 다음에 30% 정도의 가정환경, 이런 걸로 해서 아이의 IQ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태어났을 때 50% 정도는 엄마의 IQ를 그대로 받아와요. 아들은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환경, 또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크게 돼요. 그런데 이 50%의 IQ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엄마가 임신했을 당시에 뭐 임신한지도 모르고 흡연이나 알코올을 했거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약물 복용을 잘못했거나 이래가지고 일단은 망가질 확률도 있어요. 근데 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X염색체가 2개이기 때문에 도와주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 아들 같은 경우는요, X염색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배아기 때 실수해가지고 엄마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음주나 흡연을 했다던가 약물 복용을 잘못했다거나 이랬을 때 X염색체가 엄마 임신했을 때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신하는 도중에 그러니까는 태교를 잘못했을 때, 그 태교하는 와중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거나 또 엄마가 예민한 기질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이랬을 때 이 뇌가 크면서 또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X염색체도 망가졌지, 여러 가지 임신했을 때 문제 성향을 보이면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아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이를 임신할 때는 계획적인 임신을 하라는 게 제 말씀이에요. 계획적인 임신을 하셔야 되고요. 또 태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아들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정상적인 육아를 했으면은 IQ가요 리미트 없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영재들 보면요, 여자 아이들보다 남자 아이들 IQ가 더 높아요. 왜냐면은 끝없이 성장하거든요. 왜? X염색체가 한계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라 뭐 도와주고 말 것도 없어요, 옆에서. 그래서 X염색체가 금빛이 나는 거지, 끝까지. 그래서 끝없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IQ가 막 160, 170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아이들한테 강압적인 학습을 시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나 학대를 많이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 X염색체가 파괴가 돼요. 이 X염색체가 파괴가 되면요, 지능이 오히려 줄어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 성향을 보이고 IQ도 떨어지고 지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특히 6세, 7세 때까지 우뇌가 성장할 사이에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면요, 우뇌 성장이 정지가 되면서 문제 성향을 보이는데, 이것이 뭐한 시냐면은 후천성 ADHD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거나 또 강압적으로 하거나 너무 학습으로 강요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가 여러 가지 틱장애 증상이나 후천성 ADHD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키울 때는요, 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순간 X염색체가 파괴가 되면서 지능 유전자가 파괴가 돼요. 꼭 알아두시고 아들을 키우세요. 딸 같은 경우는요, X염색체가 조금씩 파괴가 되더라도요, 옆에 있는 불활성화되어 있는 X염색체에서 모자른 만큼 계속 복구를 해줘요. 그래서 딸들이 태어나면은 조금 아들들보다 더 뛰어난 게, 언어 능력도 좋은 게 X염색체가 2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아들은요, 태어나면서 망가져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더 똑똑하게 태어날 수가 있는데, 더 똑똑하게 태어날 확률은 거의 드물어요. 거의 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정상이거나 정상보다 밑으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나 또 육아 방식에 의해서 X염색체가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X염색체가 다 파괴가 되면은
그 사람은 죽어요. 농담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요. 왜냐면은 X염색체가 점점 파괴가 되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암에 걸릴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40대에 많이 죽고 암으로 많이 죽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X염색체가 파괴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X염색체를 많이 파괴가 되면요, 지능 저하가 오고요, 잦은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계속 병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인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병에 많이 걸린다 하면은 X염색체가 많이 파괴가 됐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아들한테는 절대 스트레스 이런 거를 주면은 안 돼요. 오히려 X염색체가 더 파괴가 되면서 죽음을 앞당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꼭 조심하셔서 아들 키울 때는 스트레스 아이들한테 안 주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들은 X염색체가 하나여서 지능 관련 염색체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점점 생각하는 것부터 판단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남자들은 또 20살 넘으면 담배도 하고 술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파괴가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 빨리 죽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X염색체가 하나고 나쁜 거는 다 하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도 더 많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X염색체가 2개이기 때문에 X염색체에서 하나 면역력이 떨어져도 옆에 불활성화되어 있는 X염색체에서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더 장수를 하고 남성분들이 더 일찍 단명을 하는 이유가 이 X염색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 강의는 끝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아들들 많이 혼내면 안 돼요. 명이 단축돼요. 진짜로. 진짜예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제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전 뭐 X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그거 제가 다 보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하여튼 지능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능은 일부분이에요. 그걸로 IQ를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IQ가 높다고 뭐 전체적으로 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IQ가 높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네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좀 지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지능적이라는 게 자네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제기했던 그 다중지론, 다중지능 이론 이런 것들은 자네 운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고,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더 높아져요. 수리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직관력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운의 능력도 많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숫자에 관련돼서 많이 이렇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숫자가 싫어요. 숫자 보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를 할 때 저기 1명 있네, 2명 있네, 3명 왔네, 4명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좌뇌형 사람들이고요. 이거 했는데 한 10%, 20%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뇌형 사람들이에요. 숫자로 뭐 막 얘기하는 게 싫어요. 여기가 좀 고장났는데 한 10% 정도 고장난 것 같아. 사람들이 왔는데 한 10%, 20% 정도만 온 것 같아. 근데 좌뇌형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20명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좌뇌형 사람들이고요. 퍼센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뇌형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지능이 그 사회 친화 지능, 그다음에 자연 친화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